고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성격 중 전기 전도도와 관련된 성격으로부터 고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메탈릭 컨덕터라고 하는데 줄여서 우리가 평소에 메탈 금속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막 풀어서 쓰면 금속성 도체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제 금속이라고 하는 녀석의 원래 표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세마이 컨덕터, 우리말 번역으로는 반도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는 그 어떤 물리적 성격 때문에 인슐레이터, 우리말 번역은 부도체죠. 부도체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뭐 사실 반도체와 부도체는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의 의미가 뭐냐, 부도체의 의미가 뭐냐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건데, 어쨌거나 이 금속과 이 반도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얘네들이 이제 전기 전도도 관련해서 어떤 성격적 차이가 있느냐, 바로 온도와 큰 성격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에 금속은 그 전기 전도도가 감소합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혹은 부도체라고 하는 애들은 온도가 증가하면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성격이 있죠. 그러면 이런 성격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뭐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금속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도도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반도체나 부도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전기 전도도가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건 이건 좀 상대적인 비교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의상 쓸 수는 있지만, 물리학적으로 정의되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온도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변화, 이게 중요한데, 이걸 왜 이러냐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세련되게 개발된 방법 중에 바로 밴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띠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밴드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 금속과 이 반도체의 물리적 성격 차이를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내용은 이 밴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우선 간단한 시스템에서 분자궤도 함수가 어떻게 구성됐던지 한번 복습을 좀 해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원자에 SO비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1s건 2s건 어쨌건 SO비탈이 9형이어서 이렇게 이제 9처럼 그려보았고요. 이 1SO비탈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1차원 직선상에다가 계속 나열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SO비탈로 표현되는 어떤 원자가 있겠죠. 그 원자가 이 선상에서 하나, 둘, 셋, 넷, 계속 SO비탈로 표현되는 어떤 전자를 갖는 오비탈의 원자들이 계속 일직선상에서 쭉 나열되는 경우에 대해서 분자궤도 함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SO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 그 원자가 이제 두 개가 관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원자의 SO비탈과 두 번째 그 원자의 SO비탈에 의해서 이제 뭔가 분자가 형성이 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왼쪽 오비탈하고 오른쪽 오비탈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무슨 분자궤도 함수가 나타나게 될 건데, 그 분자궤도 함수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원래 이 원자 오비탈들, 지금 s 오비탈이긴 하지만 이 원자 오비탈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자궤도 함수를 구성하는 어떤 수리적 방식을 선형조합이라고 하죠. 지금 선형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을 좀 해보겠다, 그건 아니고, 여하튼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그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 계산 결과에서 어떤 규칙성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SO비탈이 두 개인, 즉 원자 두 개가 관여하는 경우에 그 두 SO비탈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두 SO비탈이 보강 간섭을 통해서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더 안정해지는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둘이가 서로 상쇄 간섭을 해서 원래 원자궤도 함수보다 좀 더 불리해지는 엔타이 본딩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 AO라는 말은 어토믹 오비탈,
바로 원자궤도 함수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MO는 바로 몰리큘라 오비탈, 분자궤도 함수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이 두 원자 오비탈로부터는 지금 두 개의 분자궤도 함수가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보강 간섭을 통해 안정화되는 분자궤도 함수를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 상세 간섭이 돼서 불안정해지는 분자궤도 함수를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원자 하나를 더 도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 오비탈이 하나 더 도입이 돼서 요렇게도 오버랩이 되고 요렇게도 오버랩이 되고, 그래서 원자 세 개 사이에 서로 오버랩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자 보세요. 요렇게 보강 간섭이 뭔가 번갈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의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면 세 개의 원자 오비탈이 관여하는 경우는 분자궤도 함수가 요렇게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원자궤도 함수보다 안정해지는 걸 뭐라고 했죠? 본딩. 원래 원자궤도 함수보다 불안정해지는 걸 엔타이 본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하나가 있냐면 넘본딩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말로는 비결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보강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상세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자궤도 함수에 비해서 에너지가 안정해지지도 않고 불안정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넘본딩은 원래 원자궤도 함수랑 에너지 준위가 같아지죠. 지금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에 대한 어떤 계산 방식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혹은 나중에 계산해 보도록 하고, 어쨌건 이런 선형조합이라는 계산 테크닉을 활용하면 이처럼 S오비탈이 2개, 3개가 오버랩이 될 때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걸 그냥 눈으로 확인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원자를 하나 더 도입하겠습니다. S오비탈 4개를 가지고 또 분자궤도 함수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사이에 보강 산세 간섭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조사하면 그 수리적인 결과가 이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2개는 안정화되는 본딩 오비탈이 나타나게 되고, 나머지 2개는 보시다시피 불안정해지는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 오비탈을 2개, 3개, 4개 오버랩해서 만들어지는 분자궤도 함수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5개, 6개 계속 이제 확장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한 두세 네 가지 정도만 봐도 뭔가 이제 약간 경향성이 보이죠.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더 하지 않고, 이제 5개, 6개, 7개 더 하지 않고 나타나는 어떤 일반적인 경향성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 경향성을 좀 일부 정리하면 이처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이 원자궤도 함수의 개수에서 이제 개수를 이렇게 이제 이 표시로 썼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분자궤도 함수의 개수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원자궤도 함수 2개죠. S오비탈 2개를 가지고 분자궤도 함수를 만드는데 반드시 2개로 만들면 분자궤도 함수도 2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개의 원자궤도 함수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면 반드시 분자궤도 함수도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개면 무조건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수리적인 이유는 있지만 우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이렇게 일반화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본딩 오비탈과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또한 서로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원자궤도 함수 2개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드는 경우 본딩 하나, 엔타이 본딩 하나 개수 같죠? 3개로 만드는 경우도 본딩 하나, 엔타이 본딩 하나로 개수가 같죠. 4개로 만들 때도 본딩 2개, 엔타이 본딩 2개로 이 서로 본딩과 엔타이 본딩 오비탈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경향성은 바로 그 분자궤도 함수에 참여하는 원자 오비탈의 개수, 예를 들어서 2개다, 3개다, 4개다라고 했을 때 이 개수가 홀수일 경우, 지금은 뭐 3인 경우만 말씀을 드렸지만 뭐 3이 아니라 5, 뭐 7, 9 이런 식의 홀수계의 원자 오비탈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 경우 또 항상 이런 식의 넌본딩 오비탈이 한 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만 잘 기억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2개, 3개, 4개 외에 5에서 7, 8개의
모든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일반화해서 그 결과들을 도시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궤도 함수들로 선형조합을 해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 때 항상 이런 수리적 특징이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수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까지 뭐 지금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여기에 있는 이 어떤 규칙들이라 할까 아니면은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분자궤도 함수를 볼 때 상당히 편리하게 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게 원자궤도 함수가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아니라 만약 이 원자궤도 함수가 여기서 무한히 존재한다면 그때 분자궤도 함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우선 2, 3, 4로 원자궤도 함수가 이렇게 늘어날 때 만들어지는 분자궤도 함수의 이런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2, 3, 4, 5, 6, 7로 늘어날 때 어쨌거나 만들어지는 이 분자궤도 함수의 요 에너지 갭 있죠. 요 본딩과 n타입,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분자궤도 함수, 두 번째 분자궤도 함수, 요들 사이 에너지 갭, 요 차이가 사실은 점 줄어드는 효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를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1, 2, 3과 그 다음에 그 갭이 점 줄어든다는 이런 특징을 고려해서 이 관여하는 원자 개수 그리고 혹은 원자 오비탈의 개수가 무한히 많아질 때 이때 만들어지는 분자궤도 함수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 그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예상과 일치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원자궤도 함수들이 많이 오버랩이 돼서 여기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 때 그 관여하는 원자궤도 함수가 많을수록 이 오비탈과 오비탈 사이에 그 갭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했죠. 그 갭이 점점 가까워지다가 관여하는 원자 오비탈의 개수가 무한대가 된다면 이 갭도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로 작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원자궤도 함수 개수하고 분자궤도 함수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관여하는 원자궤도 함수도 무한개겠죠. 왜냐하면 지금 원자가 무한개 관여하니까요. 그럼 여기에 있는 분자궤도 함수도 몇 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무한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은 바로 무한개의 몰리큘러 오비탈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몰리큘러 오비탈 사이에 이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점점 줄어들다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비탈과 오비탈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거의 0으로 수렴하는 에너지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의 갭들이 점점 만들어지겠죠. 어떤 상태와 그 다음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거의 없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바로 연속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한개의 원자 오비탈로부터 무한개의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의 분자궤도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바로 밴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은 뭐? 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띠라고 한 것 안에 이게 구분할 수 없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들이 쫙 말려 들어가 있다는 뜻으로 밴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화학을 배우다 보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비탈과 오비탈 사이에 혹은 뭐 준위와 준위의 사이에 이렇게 불연속적인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그런데 이 양자역학적 관점의 원자궤도 함수들을 무한히 많이 오버랩을 해서 이렇게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게 되면 묘하게도 더 이상 연속이 아닌 불연속이 아닌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의 합의 분자궤도 함수들을 요 전체를 그걸 밴드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밴드가 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고체와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고체라고 하는 건 사람 눈에 보일 정도의 물질이죠. 예를 들면 기체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나요? 그리고 액체라고 해도 그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체도 그걸 구성하는 성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쨌거나 사람 눈에 덩어리로 보인다는 얘기는
그 안을 구성하는 원자가 됐건 분자가 됐건 그 안에 몇 개쯤 있다는 얘기겠어요. 거의 무한개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자나 분자들이 만드는 그 에너지 준위들은 양자역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불연속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들 같은 경우도 SO비탈, PO비탈, DO비탈 이렇게 있으면서 에너지가 불연속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로 구성할 수 있는 분자궤도 함수들도 뭐 본딩, 엔타이 본딩, 넌 본딩 하면서 이런 불연속적인 에너지들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원자가 됐건 분자가 됐건 그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들로부터 나타나는 그 오비탈들의 에너지 준위는 이런 연속적이고 무한개의 분자궤도 함수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D라고 하는 새로운 타입의 분자궤도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솔리드, 고체라고 하는 녀석들의 성격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고체에 대한 여러 중요한 성격들을 살펴볼 때 이 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방금까지는 S오비탈들로 만들어지는 밴드를 한번 살펴봤죠. 근데 실제로 원래 이제 어타믹 오비탈, 원자 오비탈들에는 S오비탈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뭐 P나 D 오비탈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S오비탈에서 이런 식의 연속적인 밴드가 만들어질 수 있듯 그 이후에 P나 D에서도 이런 밴드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 경우 물질들이 거의 무한대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특히나 고체 같은 곳에서. 그래서 앞서 만들어졌던 이런 S오비탈을 통한 밴드뿐 아니라 이런 식의 P나 D오비탈 등에 의한 밴드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무한계의 에너지 준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이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이 이제 원래 얘가 이제 에너지적으로 불연속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제 재밌는 수리적 결과 중에 하나는, 아까 그 S오비탈에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을 때 원자 오비탈 두 개가 만들어내는 본딩하고 엔타이 본딩 사이의 에너지 갭은 대략 2베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칩니다. 그래서 베타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상수긴 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을 2베타라고 하도록 합시다. 원자궤도 함수 두 개로부터 만들어진 분자궤도 함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원자궤도 함수가 아까처럼 무한개 모여서 밴드 타입의 MO를 만들 때는 가장 안정한 그 에너지 준위와 가장 불안정한 에너지 준위가 요거의 딱 2배 정도, 한 4베타 정도로 에너지가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S오비탈이 무한대로 이런 식으로 그 오버랩이 될 경우 가장 안정한 것과 가장 불안정한 것 사이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쫙 분산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 방금 잠깐 뭐 2베타다 4베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시험을 통해서 뭐 나올 건 아니고 이제 뭐 물리학적인 계산을 통해 나온 결과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원래 이런 식으로 원자궤도 함수들이 오버랩이 돼서 분자궤도 함수들이 만들어질 때 밴드가 될 때 그 원자궤도 함수를 에너지적인 중심을 통해서 불안정해지고 안정해지는 어떤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들이 쫙 분산돼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오비탈이 무한계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는 밴드, 그걸 이제 S밴드라고 해보도록 하고요. P오비탈 역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쫙 분산돼서 만들어지는 P밴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이 원래 충분히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멀다면 S오비탈이 이렇게 분산돼서 만들어진 S밴드와 P오비탈이 분산돼서 만들어진 P밴드 사이에 이런 불연속적인 에너지 갭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밴드갭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 오비탈로부터 밴드가 만들어지고 원자 오비탈로부터 밴드가 만들어지는데 원래 원자 오비탈 자체가 불연속적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와 밴드 사이에도 밴드 자체는 연속적이고 밴드 자체는 연속적일지라도 밴드와 밴드 사이에 불연속적인 에너지 갭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밴드갭 에너지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밴드갭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역으로 밴드갭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원자 오비탈에서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원래부터 충분히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때 밴드갭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S하고 P가 원래부터 원자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가까워지면 이 P밴드가 내려오고 S밴드가 올라오게 될 경우
이 밴드하고 이 밴드가 겹쳐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밴드갭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현상이 보통 맥니지움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맥니지움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되죠? 바로 3s2 3p 빵 이렇게 되죠. 그럼 맥니듐 같은 경우는 원래 3s 오비탈하고 3p 오비탈이 에너지 순위가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하다기보다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3s하고 3p가 에너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s 오비탈로부터 그러니까 이 맥니듐이 원자 한 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맥니듐이 무한개 모여서 만들어지는 맥니듐 그 금속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덩어리에서 3s하고 3p가 서로 무한개 오버랩돼서 만들어진 밴드가 어떻게 돼? S하고 P가 충분히 에너지가 가깝다면 얘의 밴드하고 얘의 밴드가 만나서 밴드 갭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떤 S밴드, P밴드 혹은 위에서 만들어질 D밴드 등등등에서 이 밴드 갭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역시 그 어떤 주어진 물질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앞서 했던 S오비탈을 통한 밴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원자 오비탈들과 관련된 이런 밴드들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밴드갭 에너지라는 어떤 개념이 있으니까 이런 단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밴드도 뭐의 한 종류예요? 몰리큘러 오비탈의 한 종류죠. 몰리큘러 오비탈도 오비탈의 한 종류죠. 그럼 우리가 오비탈 공부하면서 항상 뭐 해봅니까? 바로 실제로 거기에 전자가 어떻게 들어차는지 바로 전자 배치를 우리가 보통 해보잖아요. 그럼 S나 P 오비탈, D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하듯 분자기도 함수에도 전자 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분자기도 함수의 전자 배치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방금 생각해본 저 밴드에도 전자 배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좀 제한된 예를 통해 저 밴드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